네, 9월 16일 목요일 오늘 장도 모두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장을 리뷰하고 내일 장을 프리뷰해보는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방송을 이끌어갈 박근호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최근에 시장 몇 포인트 누가 팔았다 샀다라는 것은 장중에 사실 많이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르는 종목도 그냥 그랬고 떨어지는 종목도 그저 그런 시장인데요. 보통 보합권 전후에서 등락을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추석 연휴 앞두고 심리적으로 우리나라 추석 연휴 때 이제 해외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긴 좀 힘든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 주목을 많이 받았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호 매니저님, 제가 인사했는데 대꾸도 못 받아가지고 네. 바로 시장 얘기해 주셔서 좀 무안하네요. 네, 오늘 첫 인사드려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0개 탑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도 1위에는 반도체 대장이 올라왔습니다. 2위에는 바이오 시밀러가 올라왔고요. 자, 3위에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주들이 키워드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도 게임주들에는 혼조세가 함께 있었고요. 5위 2차 전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6위에는 코로나19 관련 섹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위는 오늘 7위 천연가스와 9위 석유화학은 오늘 가격 급등에 이어서 오늘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섹터로 볼 수 있겠고요. 10위는 철강주, 오늘 전반적으로 원자재들에 대한 상승력이 있었기 때문에 철강주까지도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10개 섹터에서 종목과 오늘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1.17% 빠지고 있고요. 2위에는 인수와 관련돼서 HLB 오늘 6.35%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3위에는 소형 모듈 원전으로 두산중공업이 오늘 관심 받으면서 3.8% 상승했고 대부시스터즈 오늘도 달려갔습니다. 7.64%. 5위 SK이노베이션 4%대 빠지면서 장 마감됐고요. 6위에는 나노 CMS입니다. 오늘 거의 상한가를 노릴 뻔했었는데 17%대로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7위 한국가스공사 3.8%, 9위에는 대한유화입니다. 8.42%로 장 마감했고요. 10위는 고려제강 12.68%로 장 모두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먼저 오늘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먼저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언론을 통해서 삼성전자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름 좀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이 나왔는데 또 주가는 또 반대로 갔습니다. 자, 이것을 아직도 디램 여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 오너 리스크가 아직 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방금 질문 주신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부회장이 구속이 됐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흐름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은 이제 이슈를 제외를 하도록 하고요. 네.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어떤 종목이 좀 안 올라가거나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을 때 반대로 왜 안 올라가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왜 올라가야 되지라고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삼성전자는 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 자체에 대한 액티브성 매수와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패시브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패시브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살 것이냐, TSMC를 살 것이냐 상당히 고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TSMC를 안 사고 삼성전자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반도체 쪽에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은 TSMC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수급적으로 이제 큰 오버행 이슈가 나오기 힘들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큰 수익이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비워야 될 것 같고요. 일단 3일 연속 정도 양봉 나왔기 때문에 수급도 바닥이고 주가도 고점에서 많이 밀렸지만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자, 내일 정도쯤에서는 빨간색을 좀 켜주지 않을까라는 의견
의견으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 내일 고 의견을 주셨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야 될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주주분들 좀 기다리시는 거는 대규모 투자 얼마 전에 나왔지만 좀 대략적인 스케치였잖아요. 구체적인 네. 그림이 나오면은 주가 그렇죠. 상승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이 투자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삼성전자를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배당 투자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물론 뭐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TSMC를 쫓아가기 위해서 어떤 그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를 좁히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예. 사실 TSMC가 뭐 표현상 도망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이, 쉽게 표현을 한다면 우려감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주가도 많이 빠졌고 실적도 많이, 수급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뭐 다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니까 네. 주가의 어떤 큰 상승보다도 저점을 좀 잡아나가는, 하지만 저는 뭐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내는 구간과 어떤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위에 위치해 있는 삼성전자 일단 내일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위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입니다. 결국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뭐 좋은 의견은 아니지만 내일 단기 반등, 아주 조그만 양봉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의견 드렸는데 네. 사실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을 뭐 아시는 분들은 사실 다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SK이노베이션은 한 10년 전에 SK에너지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물적 분할을 한번 한 기업이죠. 주주 입장에서 그냥 HTS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할을 뭐 2개 회사로 하든 10개 회사로 하든 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자회사로 갖고 가기 때문에 지분을. 하지만 SK 배터리나 SK EMP가 상장을 했을 때 SK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SK 배터리가 뭐 추가 증설을 위해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의 SK 배터리의 100% 지분을 갖고 가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 주주 입장에서 나는 SK 배터리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SK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을 100% 갖고 가니까 난 염려는 없다. 이 염려가 현실화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기업 입장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SK이노베이션의 어떤 배터리 쪽을 보고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주가 희석 효과를 네. 맞이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단기간에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우려감, 사실 악재가 나왔을 때는 그날이 매도 클라이막스 나오면서 저점일 수도 있지만 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언제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의 어떤 불확실성을 주가와 시장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하지만 예전에 LG화학의 어떤 분할과 지금의 SK이노베이션의 분할은 2차 전지 셀 기업들의 주가 흐름상 조금은 좀 다르게 봐야 될 상황이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뭐 당분간은 조금 마음을 비우고 좀 보긴 해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만은 내일은 이틀 연속 빠졌기 때문에 조금 단기 반등을 예상을 해서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그냥 관망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일단 내일은 소폭의 양봉이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SK이노베이션이 물적 분할 이슈와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가 잘 가지 못한 건 있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물적 분할 결정함으로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은 이슈, 리스크를 해소했다 볼 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네, 그렇게 볼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방금 이제 살짝 언급을 한 부분인데 LG화학의 분할했을 때와 지금 SK이노베이션 분할했을 때 2차 전지 셀 기업을 보는 시장의 시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네. LG화학이 사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다른 뭐 SK이노나 삼성 SDI도 굉장히 주가가 좋았을 때 분할을 했을 때는 LG화학이 잠깐의 충격을 견디고 다시 재상승을 갔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 셀 3개 기업이 사실 올해 초를 고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거든요. 네. 거의 9개월 동안 3분기 동안 계속적으로 좀 반등만 줬지 전반적인 추세는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길게 봤을 때는 2차 전지,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의견을 뭐 나쁘게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뭐 중장기적인 바꿔서 얘기하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다라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흔들리는 구간인데 가장 우려되는 말은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가장 큰 구간, 우리가 그 구간이 끝났을 때 피크아웃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셀 업체들의 어떤 그런 피크아웃이 온 게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분할의 시점은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은 뭐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6위에 위치한 나노 CMS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CMS 차트를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8월 초에 주가를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형성이 됐거든요. 자, 이 상승 추세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나노 CMS 보통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거의 10배거가 난 종목인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게 뭐 10,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11만 원을 넘었었는데 11만 원까지 갖고 가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뭐 한 분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의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뭐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뭐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얼마까지 간다. 예전에 실적이 얼마고 성장성이 뭐니까 얼마까지 우리 타겟 프라이스를 잡겠다.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오르는 기업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갖고 있는 분들의 파티지 남의 파티에 손가락 얹으려고 했다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설거지라고 표현을 좀 하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네. 뭐 그런 부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오를 만한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투자자와 오르고 있는 이미 오른 종목을 남들은 이제 팔려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는 투자자의 결과는 많이 다르겠죠. 물론 지금 시장이 좋았다라고 하면 저는 나노 CMS가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대안으로 많이 좀 간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뭐 가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갖고 있는 재료를 제가 굳이 뭐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다들 아실 테니까 너무 유명한 종목이라 일단 뭐 이 기업이 이런 것들을 이제 테마가 섹터로 바뀌려면 실적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제 시젠처럼 많이 올라왔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까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이지 이거를 사서 뭐 급등을 다시 바라는 구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세는 살아 있고요. 아직 거래량 상에서 어떤 고점 징후는 나타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트 그다음에 재료상 일단은 뭐 홀딩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CMS 이렇게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자, 고려 제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철강주들이 중국 감산 뭐 이제 블루 올림픽이라고 하죠. 철강 감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철강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요새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흐름 계속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이고 오늘 이제 고려쟁학이 오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점상 뭐 기세 상한가가 이제 뭐 맞는 용어긴 할 텐데 부산가스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제강이 오늘 많이 올랐는데 8만 원 초중반대 이제 공개 매수가 들어가서 이제 내일 정도면 시세가 마감이 될 거거든요. 오늘 부산가스의 점상 기세 상한가로 인해서 고려제강이 지분가치 부각되면서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견조한 부분이 뭐 보통 무슨 에너지 무슨 가스라고 하는 이제 천연가스 LNG를 원료로 하는 재료로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견조한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고려제강이 지분으로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슈는 사라지고 기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실적은 뭐 굉장히 좋고 하지만 오늘 오른 부분이 부산가스에 대한 지분율 때문에 오른 거라고 하면은 요 시세는 내일 정도쯤에 마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려제강에 대한 의견은 일단은 뭐 내일 시초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높긴 할 것 같습니다만 장중에 음봉 좀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스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제강 스탑 의견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부산가스 지분 보유에 따라서 오늘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추가 질문 좀 드리자면은 철강주에 관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은 감산세를 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 철강 업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긴 하잖아요. 네. 자, 이런 피해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철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건축,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철강을 쓰이는 업종은 건축이거든요. 사실 중국의 철강 가격이 어떠한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냐면 중국의 건축률로 인해서 철강 가격도 많이 움직이고 중국이 건축이 활발하면 중국 철강 가격도 오르고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데 사실 뭐 단기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부분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가 대부분 철강 업체들 주가가 사실 실적을 감안했을 때보다도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단순히 고려 제강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이랬기 때문에 얼마였으니까 지금은 뭐 영업이익 얼마, 주가가 얼마 가야 된다. 사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하기 너무 쉽겠죠. 저는 센티멘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흔들리는 업종 중에서 철강 업종들이 그나마 가장 견조하고 일단 감산과 관련된 부분은 양날의 검이죠. 실질적으로 중국의 건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감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감산을 하면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업황 자체가 다운이 돼서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감수를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나 이런 뭐 현대제철과 같은 초대형 어떤 철강 업체들과는 조금 약간 결을 달리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윗방향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고 수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단 뭐 고려제강에 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이슈만 조금 지나가면 저는 방향성을 윗방향으로 다시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에 대한 고엔스탑이 모두 나왔습니다. HLB와 데브시스터즈, 고려제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사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박근호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항상 이 10개의 종목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힘겨움을 좀 느끼고 있는데 오늘은 대한유화를 한번 좀 베스트 종목으로 좀 픽을 좀 꼽아봤고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오늘 뭐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요 화학 업종군들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견조했습니다. 화학 업종 중에서 베스트라고 하기는 원티어로 꼽기는 좀 약간 모자란 데 있긴 합니다만은 대한유화의 최근에 나온 어떤 그 코멘트를 보면 이제 가장 싼 2차 전지 소재 업종이다, 기업이다라는 코멘트가 있는데요.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제 습식 배터리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건식 배터리에는 폴리에스틸렌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대한유화에 대한 가격이 적용이 안 돼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요. 일단 대한유화 지금 실적은 사실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높으면은 서프라이즈는 없는 거죠.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눈높이 맞춰줄 만한 3분기 실적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급도 상당히 오늘 기관 외국인 양매수 들어오면서 위쪽 방향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지금 25만 원 정도인데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매 로스컷 가격은 22만 원 이렇게 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대한유화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2만 원 제시했습니다. 자, 매니저님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특별한 또 방송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공개 방송을 좀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때 귀성길에 귀향길에 오신 분들 아니라고 하면 토요일 2시에 우리 MBN골드 홈페이지에서 과연 추석 뒤에 어떤 전략으로 갖고 가고 과연 지금 내 계좌가 어떤 상황이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겠죠. 종목에서의 특별한 수익은 중요하지 않고 계좌 수익이 중요하거든요. 추석 뒤에 어떠한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토요일 2시 MBN골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추석을 통한 쿨타임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 잘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